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서 뭐 여러 가지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 많이 보는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데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여러 개의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들을 그런 데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 중에서도 오소고널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볼 거예요. 오소고널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시스템에서 유닛 어느 한 점에서 유닛 벡터들의 3차원이니까 항상 3개를 평행하지 않은 3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이무의 벡터를 쓸 수 있지만 그 3개의 유닛 벡터가 항상 수직한 경우 우리 그 경우를 이제 우리 생각할 텐데 그래서 우리 먼저 일반적으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익숙하지만 충분히 복잡한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물론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를 보지만 우리 3차원에서 한 점을 유일하게 결정하려면 3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그게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YZ 좌표를 주면 되고 여기서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첫 번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R과 C축 사이에 이르는 세타 그 다음에 R의 XY 평면의 프로젝션을 내렸을 때 그 프로젝션이 X축과 양의 X축과 이르는 각도 파이 어즈미터 앵글 폴라 앵글, 어즈미터 앵글, 레이디스 이걸로 우리 보자. 그래서 우리 요 점에서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 카르티지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디서나 XYZ의 평행한 유닛 벡터를 가지고 돌아가지만 우리 여기서는 R 방향 R이 늘어나는 방향 이렇게 써가지고 ER 그 다음에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 그 다음에 파이가 늘어나는 방향 여기 그리기가 좀 그러네 적당히 그 R이 늘어나는 방향 세타가 늘어나는 방향 파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각각 ER, E세타, E파이를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서로 오소고널하고 그래서 이무의 벡터는 R에 의존하는 경우 역시 이거는 물론 R이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개의 벡터는 변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점에서 주어진 점에서 VR 라고 쓸 수 있고 이때는 이 성분뿐만 아니라 유닛 벡터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죠. 만약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하면 VR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B테타 파이라고 하지만 두 벡터를 같은 점에서 이때는 스칼라 프로덕트 두 개는 같은 점에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때마다 ER, E세타, E파이가 다를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R, 세타, 파이라고 쓰지만 R 벡터가 R, ER,
세타 E 세타 파이 E 파이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XY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랑은 다르죠.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었으니까 이무의 코디네이트를 arbitrary coordinate이지만 3차원이니까 3개가 필요할 테고 그때 3개의 각각 일반적인 좌표를 Q1, Q2, Q3라고 합시다. 우리가 소위 generalized coordinate이라고 부르는 양이에요.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X, Y, Z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R, 세타, 파이 이렇게 3개의 인디펜던트한 양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때 QI는 I가 1, 2, 3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X, Y, Z에 의존하는 양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DX는 어떻게 쓰죠? DQ1, DQ2, DQ3를 쓰면 QI가 XYZ의 함수면 이거를 뒤집으면 XYZ는 Q1, Q2, Q3의 함수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DX, DQ1, DQ1, DX, DQ2, DQ2 인피니테시멀한 양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dy, dz도 쓸 수 있어요. dy, dz는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yz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differential displacement, dr을 보면 처음부터 하면 헷갈리니까 뭐냐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dr이 dx의 제곱, dy의 제곱, dz의 제곱. 그러면 왜 dr의 제곱은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렇게 썼지만 어느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도 이거는 같은 양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dq1 제곱, dq2 제곱, dq3 제곱 혹은 뭐 이런 걸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죠. 혹은 dq1과 dqi 곱하기 dqj를 쓸 수 있죠. 이거는 요거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뒤에 예를 들면 dx 제곱 dx 제곱은 요거를 제곱을 하면 되죠. 요거를 제곱을 하면 복잡하지만 처음부터는 헷갈리니까 dx, dqi, dxi i가 1부터 3까지 그 다음에 dx, dqj, dxj 그래서 i가 1부터 3까지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이 강의에서 했던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다 쓰면 우리 이거는 앞에 있는 서메이션 기호만 빼고 쓰면 되죠.
아인슈타인 뒤에 있는 마지막은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더미 인덱스, 한 쌍의 더미 인덱스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한 썸은 생략하고 쓴다. 그런 걸 다음 것이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dx제곱, dr제곱을 쓸 때는 dy제곱에서도 이걸 쓰고 dz제곱에 대해서도 이걸 써야죠. 그래서 dr제곱은 물론 그걸 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dqi, dqj 두 개 dq의 2차 항이 있을 테고 앞에 있는 거를 gij라고 쓰면 gij는 dx, dqi, dx, dqj, dy, dqi, dy, dqj 다 쓴 거죠. 세 개를 다 합하면 되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 있는 거 i가 1, 2, 3인 걸 우리가 벡터라고 하죠. 인덱스가 하나도 없는 걸 스칼라라고 하죠. 인덱스가 두 개 있는 거는 세컨드 랭크 텐서라고 불러요. 텐서 뭐 요거는 인덱스가 하나인 벡터도 랭크가 1인 텐서, 랭크라는 건 인덱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랭크가 1인 텐서, 일반적으로는 텐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너무 거창하게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스페이스를 결정했을 때 스페이스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인 경우에는 우리 뭘 결정한다 그랬더라? 거리를 정의했었죠. 거리를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뭐죠? GIJ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죠. 매트릭 텐서를 주면 그 스페이스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어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션 경우에는 GIJ가 1, 1, 1, GIJ가 델타 IJ, 크로네커 델타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4차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뭐 민콥스키 스페이스나 이런 경우에는 매트릭이 일반적으로 4x4 매트릭스를 3x3 매트릭스를 쓸 수 있는데 우리 이 양이 어떤 성질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스페이스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IJ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이 중에서 뭐냐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XYZ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임의의 아비트러리한 코디네이트 시스템 Q1, Q2, Q3를 쓰지만 우리가 아주 아비트러리하지는 않고 오소고널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크로스텀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크로스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GIJ는 I와 J가 같을 때만 0이 아니라는 거죠. 다 1은 아니야. 지금 I와 J가 다르면 전부 다 0이라는 거죠. I와 J가 다르면 예를 들면 DQ1, DQ2 같은 크로스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오소고널인 경우에는 DQ1제곱, DQ2제곱, DQ3제곱 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개수는 어떨지 몰라도 다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오소고널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매트릭 텐서 중에 크로스텀이 없는 거. 그래서요. 오소고널한 시스템인 경우에는 dr제곱이
dr 제곱이 dq1 제곱 적당한 상수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는 경우예요. H1, H2, H3를 각각 스케일 팩터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다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가면 H1, H2, H3가 전부 1인 경우죠. 그죠? dx제곱 더하기 dy제곱 더하기 dz제곱이니까. 다음 같은 경우 물론 이것도 hi는 원래 괄호하였지만 h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qi의 제곱 dy dqi의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Q1, Q2, Q3를 좌표로 하는 좌표계에서 보면 그럼 dr이 이게 dq1 제곱 다음과 같이 주시면 dr1은 dr1 제곱 더하기 dr2 제곱 더하기 dr3 제곱인데 요거는 혹은 dri는 hi dqi 혹은 이거를 hi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i는 유닛 벡터고 qi 디렉션의 유닛 벡터예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쓰겠다. 그러면 이 노테이션을 쓰면 dr은 인피니테스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h1 dq1 e1 hat h2 dq2 e2 hat h3 dq3 e3 ha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제 보면 E1, E2, E3가 유닛 벡터고 오소고널한 유닛 벡터고 1, 2, 3 디렉션에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H1, H2, H3도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음 같은 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본 것처럼 아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썼을 때 r 곱하기 2r 더하기 세타 더하기 2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dq1, dq2, dq3는 반드시 길이의 차원을 가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h1 곱하기 dq1, ht 곱하기 dq2, h3 곱하기 dq3 요거는 항상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은 어떻게 표현하나? 여기서 인테그랄. 인테그랄은 여러 가지가 있죠. 라인 인테그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거는 1, 2, 3로 썼을 때 Q1, Q2, Q3로 썼을 혹은 E1, E2, E3로 썼을 때 성분이 V1, V2, V3라고 하면 이건 우리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또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 쓰면 헷갈리니까 VI, DR이 HI, DQ. 다음과 같이 들어가죠. DR, V 대신에 VI, DR 대신에 위에 있는 요걸 쓴 거예요. 우리 V는 V1, E1, V2, E2, V3, E3 같은 점에서 이렇게 쓰면 우리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거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두 번째, 서피스 인테그랄. 서피스 인테그랄은 예를 들면 2차원 평면에서는 우리 dx, dy를 썼잖아요. dx, dy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dx, d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를 dx 대신에 dq1, dq2를 써야 되는데 dq1, dq2를 쓰면 안 되죠.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h1, dq1 2로 써야 되기 때문에 surface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2, 3 평면에서는 이게 2, 3 평면이면 그래서 YZ 평면이면 그거의 수직인 건 X 성분이 있으니까 X 성분만 되어 있으니까 2, 3 플레인이면 1이죠. 그러니까 B1, H2, H3, DQ2, DQ3 그래서 B2, H3, H1, DQ3, DQ1 S, B3, H1, H2, DQ1, DQ2 이렇게 쓰면 헷갈려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카티션 코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YZ 평면, XZ 평면, XY 평면에 대한 서피스 인테그랄을 각각 쓴 거를 가장 일반적인 스케일 팩터까지 포함해서 다음 것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로 쓴 거죠. 그럼 세 번째로 볼륨 인테그랄. 이제는 라인 인테그랄과 서피스 인테그랄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볼륨 엘리먼트를 dx, dy, dz인데 이제는 generalized coordinate 시스템에서는 h1, h2, h3, dq1, dq2, dq3 따라서 볼륨에 대한 적분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q1 예를 들면 스칼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되겠다. 지금까지 좋았어. 근데 이제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중에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이런 것들을 이런 일반적인 좌표계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앞에서 우리 본 게 있으니까 첫 번째가 인테그랄, 두 번째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첫 번째 그레디언트. 넘버링을 똑같이 해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DRI는 HI, DQ.
요거라는 걸 알면 gradient phi q1, q2, q3는 E1 hat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 over H1 d phi dq1 E2 hat 1 over H2 d phi dq2 E3 hat 1 over H3 d phi dq3 다음 것이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 자체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적용한 거고 여기서 파일을 빼면 되죠. 그죠? 파일을 뺀 걸로 E1 hat dq1 E2 hat dq2 E3 hat 1 over H3 dq3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된다. 그럼 이제 남은 게 다이버전스랑 컬이 남아 있죠. 질문? 두 번째, 다이버전스는 이제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작은 볼륨을 재봤을 때 거기서 바깥으로 나가는 넷 아웃플로우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아주 인피니테시말한 다음과 같은 볼륨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서 이쪽 방향이 Q1 디렉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Q1이 제로면 이 면이 Q1이 Q1 이게 Q1 여기가 Q1 플러스 DQ 라고 하면 요 지나 Q1 방향으로 가는 플로우를 보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랑 더하면 되는데 우리 요게 Q1이면 한쪽이 H2 DQ2 요게 H3 DQ3 인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을 봐야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쪽이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 그 다음에 이 넓이 H2 DQ2 H3 DQ3 여기는 Q1 플러스 DQ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B1 H2 DQ2 H3 DQ3
Q1. 이게 Q1이 지금 Q1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DQ1에 대한 1차 한 가지 요 차이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B1이 이게 Q1 플러스 DQ1, B1이 거기에 Q1에서의 값을 빼주면 되는데 문제는 불행하게도 H2, H3도 Q1, Q2에 의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려면 DDQ1, B1, H2, H3, DQ1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이게 Q1 축의 방향에 대해서 쓰는 거고 Q2에 대해서는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이게 2, 3, 1 사이클릭 3방향은 3, 1, 2 이렇게 되겠죠.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그 다음에 우리 다이버전스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다이버전스에 대한 정의는 요 넷 플로우를 요거의 볼륨으로 나눈 거. 그래서 이 볼륨이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한 걸로 우리 다이버전스를 정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계산했을 때 다이버전스 V는 어떻게 정했었냐면 타워분의 요 넷 플로우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요 다이버전스의 정의를 써야 돼.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 괄호 안에 든 거를 1 디렉션, 2 디렉션, 3 디렉션으로 더한 다음에 부피 H1, H2, H3, DQ1, DQ2, DQ3로 나눠줘야죠. 자, 그걸 하면 복잡하지만 우리 드디어 얻은 결과는 부피로 나눠주니까 1 over H1, H2, H3 DQ1, DQ2, DQ3는 빠진 거고 DDQ1, V1, H2, H3 DDQ2 이건 원방향, 2방향, 3방향 다이버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물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로 쓰면 1 이것도 V1, V2, V3, XYZ 그래서 우리 그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우리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에 할 거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은 2차 미분이지만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를 알면 쓸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 대신에 그레디언트를 쓰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파이에 대한 다이버전스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V1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V2 대신에 요거. V3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 over H1, H2, H3, EDQ1 H2, H3에 H1에 D5, DQ.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V 대신에. V1 대신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텀을 나머지 하나 계속 쓰면 BDQ2 H3 저긴 H1 H2 D5 DQ2 DDQ3 H1 H2 H3 D5 굉장히 복잡해졌죠. 굉장히 복잡해졌지만 여러분들이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아주 트리비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죠. H1, H2, H3가 전부 다 1이니까. 좋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한 게 컬이 있죠. 컬이 네 번째. 컬도 내가 지난번에 요 다이버전스를 정의한 것처럼 컬은 서큘레이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먼저 서큘레이션 서큘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일단 먼저 Q1, Q2 플레인에서 봅시다. 서큘레이션이란 건 뭐냐면 인피니테시멀한 저 엘리먼트를 잡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라인 인테그럴을 하는 걸 우리가 서큘레이션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크게 그려보자. Q1, Q2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여기가 Q1, Q2. 여기가 Q1, 원 방향으로. 여기는 Q2 플러스 DQ2. 다음 같은 걸 보면 요 방향으로 가는 거는 V 원 라인 엘리먼트 H1 DQ1이죠. Q2는 일정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해 보면 먼저 이쪽으로 오는 거. 3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방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H1 V1 DQ1
Q2가 Q2 플러스 DQ2. 그다음에 요거는 H1, V1, DQ1의 Q2. 그 다음에 요거로 가는 거는 여기로 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V2, H2, DQ2의 Q1 플러스 DQ1. DQ2가 있을 때는 DQ1, Q만 DQ1만 바꾸는 걸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H2, V2, H2, V2, DQ2, Q1 플러스 DQ1. 그러니까 지금 요게 3, 요게 1, 요게 2, 그다음에 4에 해당되는 거 마이너스 H2, V2, DQ2, Q1. 다음과 치열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두 개는 차이가 마이너스 DDQ2, H1, V1. 네. DQ2 플러스 DDQ1 H2 V2 됐고 여기에 DQ1 DQ2 컬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컬의 정의가 요거를 요 가지고 있는 서피스의 면적으로 나눈 다음에 면적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이죠. 면적이 얼마죠? 이 면적은 H1, H2, DQ1, DQ2죠. 그래서 컬은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에 사실 원투 플레인이니까 요거의 세 번째 컴포넌트죠. Q1, Q2 플레인이 됐으니까 엘리먼트, 서피스 에리어 엘리먼트 H1, H2, DQ1, DQ2로 나눠주는데 DQ1, DQ2는 있으니까 1 over H1, H2 플러스인 걸 먼저 쓰면 DQ1, H2, V2 빼기 DQ2, H1, V1 이걸 전부 다 쓰면 3차원으로 익스텐드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거를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쓰면 HE1, HE2, DQ1,
DDQ2, DDQ3, H1V1, H2V2. 가만있어. 내가 제대로 썼나? N적으로 나누면 이게 뭔가 어딘가 잘못 쓴 것 같은데 V2 H3V3 H1 컬 B에 H3에 이상한데? 내가 왜 이걸 이상하게 이렇게 썼지? H1B1 다음과 같이 쓰고 내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 Q1 요거는 맞았는데 H1, H2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맞죠? 왜 위에 있는 걸 확인해 보려면 요거는 H3를 곱하는데 H1, H2분의 1 그 다음에 E3는 이게 요거를 곱한 거니까 Q1, H2B2에서 Q2, H1B 이렇게 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복잡하게 지금까지 쓴 걸 보면 너무나 복잡하고 귀찮죠. 일반적인 걸 봐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과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이거를 이용해서 각각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라시안, 컬을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과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어떻게 쓰는지 이제 봅시다.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한 거고 이거는 뭐 꼭 내가 말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나 스페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 아닌 임의의 오토고널한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다 성립하는 거고 이제 우리 그런 일반적인 경우 말고 특별하게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는 곳에서 보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첫 번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는 어떻게 쓰냐면 카티션 코오디네이트를 보면 x, y, z가 있으면 r 벡터가 있어요. r 벡터를 x, y 플레인에 프로젝션을 시켜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로. 그 다음에 z축과 그 다음에 그 로와 x축의 양의 방향과 로가 이루는 각도를 phi, 어지미트 앵글 phi. 그 다음에 요거에 z의 프로젝션을 내든 z. 요 세 개로 쓰는 거죠. 그래서 로, phi, z. 이게 앞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에 Q1, Q2, Q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는 0부터 무한대까지, phi는 2파이까지, z는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로
로는 스퀘어 루트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로 쓰면 다음과 같이 파이는 인버스 탄젠트 y over x. c는 그냥 c. x는 거꾸로 쓰면 로 코사인 파이, 로 사인 파이, c는 c. r 벡터는 로 곱하기 2로 r 벡터는 이 두 성분밖에 없죠. 파이 방향은 없죠. 레디얼 방향인 경우는 파이가 파이 방향으로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V는 V5, E5, V5, E5, VC, EC.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자,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를 쓰려면 먼저 스케일 팩터 H1, H2, H3 여기서 H-row, H5, H-z를 구해야 되죠. H-row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dx drow의 제곱, dy drow의 제곱, dz drow의 제곱이죠. x, y, z 알죠? 맨 마지막에 dz drow는 이거는 0이고 이거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y를 로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파이, 그거를 제곱해서 더하면 코사인 스퀘어 파이 플러스 사인 스퀘어 파이니까 1이죠. 자. 오, 간단하게 좋네. 1 h 파이 스퀘어. h 파이는 로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h 로는 차원이 없지만 HZ도 없을 테고 요거는 각도로 차원이 없으니까 H로는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될 거예요. H파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XYZ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마이너스 로 사인 파이 로 코사인 파이 제곱을 하면 역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로 제곱이죠. HG 스퀘어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게 1이죠. 따라서 H로는 1, H파이는 로, HZ는 1이에요. 따라서 DR은 이 로 H1 D로 H로는 1이고 E 파이 H 파이 D 파이 EZ HZ DZ 다음 걸 쓸 수 있죠.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D 시그마는 이 로 방향은 H 파이 HZ 곱하기 D 파이 DZ죠. H 파이는 로니까 로 D 파이 DZ. 이 파이는 파이의 수직인 경우가 로와 Z니까
H로 D로 HZ DZ. 그게 전부 다 1이니까 D로 DZ. EZ는 로 D5 D로. 다른 것 같이 줘요. 볼륨 엘리먼트는 이 타운은 H로 H5 HZ 곱하기 D로 D5 DZ. 그러니까 로 D로 D5 DZ. 다른 것 같이 줘요. 자, 그래서 이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도 이제 앞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썼던 거를 H1, H2, H3를 H로 H5, HZ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이제 쓰면 되죠. 어떻게 쓰냐? 5. 이거 5가 나니까 똑같은 파일을 쓰니까 헷갈리는데? 다른 걸로 쓰면 되지. 4. 우리 어떻게 됐죠? 2로 1 H로 1이니까 DD로 이 파이 H5가 로우니까 1 로 디프 사이 D로 easy 다른 것이 쓸 수 있고 다이버전스 B는 이게 H2, H3분의 이게 어떻게 됐지 아까? 다이버전스 B가? 내가 헷갈리나? H1, H2, H3분의 1 로우분의 1이지 로우분의 1 V1 H2, H3 로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는 H1, H2, H3가 로고 DD로 그 다음에 H5가 있으니까 위에 로 곱하기 B로 H1, H2, H3는 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확인해 보면은 V2, 그러니까 V5, H3, H1이니까 H3, H1 전부 다 1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DV5, D5. C 방향은 C는 로분의 1인데 로가 있는데 로는 C에 대해서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끄집어내면 VG, VC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라플라스야는 원오버로 DD로 로 딥사이 D로 플러스 로 스퀘어드 D 스퀘어 사이 D 파이 스퀘어드
d squared psi dz square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 V는 1 over H1, H2, H3니까 1 over 로 E5, E5, 로 E5, EZ, ED로 여기 스케일 팩터가 어디 붙느냐가 헷갈리니까 그걸 조심해서 써야 돼요. C, V로 로 V5 맞지? 좋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 라플라시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거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 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다 한 것 같은 그 형태를 써야 되고. 또 하나 복잡한 건 라플라시안. 우리 지난번에 벡터의 라플라시안이 붙은 게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거의 x 컴포넌트는 vx를 ddx 제곱, 그러니까 x에 대한 두 번 미분, y에 대한 두 번 미분, z에 대한 두 번 미분을 더한 거였고, y 성분, z 성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게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냐 이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 관계를 우리가 증명할 때 우리 강의 시간에 요거를 물론 지금 잘 기억은 안 나겠지만 요거를 할 때 우리가 레비스 비타 심볼과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거가 i번째 컴포넌트를 써서 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래서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거를 쓰기가 쉬우나 왜냐하면 Vx의 라플라시안, Y 성분은 Vy의 라플라시안, Vz의 라플라시안이지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나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는 그렇게 간단하게 쓰기가 어렵죠. 그때는 요걸 이용해요. 요걸 이용한다는 게 뭐죠? 컬 V 어떻게 쓰는지 알고 거기에다 컬을 취하는 거 알고 다이버전스 V에다 그레디언트 취하는 거 알죠. 그래서 이 결과를 쓰면 이거의 로 성분은 라플라시안 V로 1 over rho squared V로 2 over rho squared dV phi d phi. 이상하죠, 굉장히. phi 성분은 V phi 이게 뭔가? 내가 여기 이게 뭔지 내가 안 썼네? 뭔지 헷갈리네? 어쨌든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숙제로 낼 거예요. 이 관계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궁금하죠? 아직은 안 했지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안 했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건 훨씬 더 복잡해요. 그거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걸 여러분들이 유도를 하는 걸로. 역시 그건 숙제로 우리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해서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특별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 또 하나는 이건 물론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면 좋지만 그때 나타나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는 훨씬 더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이거를 이용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이런 거 쓸 때는 복잡하지만 그 대칭성 때문에 로와 파이와 C 부분이 서로 분리되도록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쓸 수 있어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형태는 복잡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훨씬 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쓰는 것보다 좋은 방법을 주죠. 그러니까 좌표계는 대칭성을 따라서 우리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한 거에 여러분들이 들은 시간만큼을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지. 그렇다고 하다가 중간에 끊자니 다음 시간에 다시 끄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그거는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지만 지금 강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논리적으로 적당한 거고 하나 남았지만 사실 한 페이지이긴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를 공부할 때 중요한 퓨리에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